안녕하세요. 글로벌 소프트의 이완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즌 3의 마지막 강좌가 됐네요. 어, 우리가 이제 웹을 만들었으면 실제 그걸 저장하고 클라이언트한테 배포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백업하고 복원인데 그건 좀 다양한 방법이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자료를 또 준비해 놨습니다. 우선은 파워앱 솔루션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거 보고 그냥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파워앱 솔루션이라고 하는 요게 이것도 있고요. 내보내기 뭐 가져오게 할 수 있는데 이 솔루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더 그냥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파워앱을 보여드리면 다 만들었어요, 웹을. 그러면 해야 될 거는 이제 제일 처음 저장합니다. 저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게시하죠. 게시라고 하는 건 이 웹 자체를 인터넷상에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끔. 만약에 버전이 수정되면 다시 저장하고 게시하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배포가 되니까. 그럼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공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누구한테 얘를 쓰게 해줄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건 저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웹을 만들면 그 웹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웹에 대한 접근 권한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다가 사람을 넣으면 초대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뺐는데 뭐 필요하시면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사용자 초대 메일이 나갑니다. 메시지를 원하는 걸로 쓸 수도 있고요. 제가 여기다가 그냥 글로벌 소프트라고 하게 되면 우리 회사 전 직원한테 보낼 수 있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면 저희 전 직원한테 갑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모든 직원들한테 메일이 가죠. 그런데 이제 이 쉐어포인트 목록도 지금 여기 세 개의 목록이 있는데 즐겨찾기 아이콘도 있고 메뉴도 있고 이 목록에 대해서도 쉐어포인트 목록에서 권한을 부여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권한이 없으면 당연히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액세스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권한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그 웹에 대한 접근 권한, 또 하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웹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그냥 공유하시면 여기 메일이 안 가는데 여기 메일 누르면 저희 전 직원한테 메일이 가게 돼 있죠. 그러면 아니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 전 직원이 이 웹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웹을 쓸 수는 있지만 뭐를 주지 않으면 목록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얘는 잠깐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공유를 했다 치고 그러면 이제 이 지그찾기 테스트에 가서 보면 쉐어포인트 목록이 아까 세 개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 목록에 대해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 부여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항목 하나하나당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예를 들면 제가 쉐어포인트에 가서요. 여기 데이터베이스에서 요거 예를 들면 아이콘은 읽기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아이콘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 아이콘에 대해서 이 설정, 목록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목록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어요. 저희 목록에 돼 있는데 여기 제가 넣어놨어요 이미. 뭐 외부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한테 읽기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으로 얘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권한 상속 중단을 한번 누르셔야 돼요. 저는 제가 이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사용 권한 부여를 눌러서 외부 사용자라고 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외부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회사 직원들이 되겠죠. 그 사람들한테 어, 뭐 어떤 권한을 줄지. 저는 뭐 읽기 권한만 필요하면 읽기 권한, 쓰기 권한까지 있으면 쓰기 권한까지.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다? 어, 웹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또 하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두 가지 권한을 부여하게 됐다면 당연히 사용자는 해당되는 웹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권한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사용은 끝나게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좀 제가 웹을 내보내기 같은 걸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솔루션 형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공유해서 저장했다 가정하고요. 이제 뒤로 갈게요. 그래서 얘를 음, 여기 내보내기 패키지가 보이죠, 위에. 여기 위에. 이 패키지를 그 zip 파일로 떨구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테스트 해가지고. 하나의 그 백업본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뭐 새 항목 만들기로 해서 저장하고 하시게 되면 요 항목 그대로를 웹으로 내보냅니다. 그렇다고 이제 쉐어포인트를 내보낸 건 아니니까 쉐어포인트는 따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웹 자체에 대해서 항목을 내보내게 하시게 되면 얘는 내보내기 패키지 만들고 zip 파일로 떨궈서 던져놔요. 그러면 반대로 가져오기가 되겠죠. 가져오기를 통해서 웹을 다른 이름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다른 환경에다가 배포할 때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 내보내기 가져오기 방법이에요. 이미 내보내기가 끝난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가져오기 할 때는 여기에 웹에서 웹 가져오기 있죠. 캠퍼스에 가져오기. 그러면 업로드해서 조금 전에 내보냈던 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해서 가져오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을 그대로 갖고 오게 돼요. 이 과정을 이제 여기 솔루션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시다 보면 전체한테 배포가 아니라 나 혼자 개발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자 환경이라는 걸 좀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에 솔루션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그런 것들 좀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쭉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웹을 하나 만들어서 직접 넣어놓는 거죠. 환경 자체에 대한 거. 제가 요거는 제 밑에 보시면 이거 따라한 겁니다, 유튜브. 되게 유명하신 분이 그 작업하신 게 있어서 그대로 따라해서 똑같이 해본 건데요. 약간 거기다 보강을 했죠. 그래서 솔루션 가져오기 내보내기에서 여러 개 항목을 한꺼번에 갈 수 있고 뭐 관리형이라든가 관리되지 않은 관리형으로 내보내게 되면 어, 편집이 안 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있어요. 일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솔루션이라는 부분이 생각보다 음, 네,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저도 좀 보면서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워앱 솔루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글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자 환경 만드는 게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라이센스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API를 연동해 본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럴 때는 이제 개발자 환경을 하게 되면 그게 무제한이거든요. 개발자 환경을 만들어서 써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배포가 안 되는 나 혼자 테스트하는 목적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자 환경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어드민 센터에 가셔가지고 어, 새로 만들기 위해서 개발자 환경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개발자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개발을 할 때 써볼 수 있는 요즘 쉐어포인트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해 봐서 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까 솔루션에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만들었던 내보내기, 가져오기 이런 자료는 여기 다 있어요, 사실은. 신규 만들어서 제가 웹을 솔루션 하나 만들고 이게 자산관리 앱을 지금 데모로 똑같이 따라 해봤는데 쉐어포인트에 있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산관리 앱을 저장했고요. 게시하고 항상 제가 그랬죠. 저장하고 게시한다고. 그래서 저장하고 게시하고 그다음에 공유하죠. 예.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솔루션이기 때문에 환경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쉐어포인트에 있는 주소를 임의적으로 변수 처리해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있다. 그래서 이 변수로 해서 가져오는 방법까지 쭉 기록해 놨으니까 이거는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루션은 저도 좀 설명하기가 좀 쉽지는 않네요. 그리고 솔루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개발자 환경 말고 별도의 솔루션을 만들 때는 데이터버스를 써야 돼요. 그래서 유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버스를 쓰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는
라면 그냥 개발자 환경까지만 만들고 그냥 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개발자까지만 만들었어요. 계정 만들어서 작업을 해 봤습니다. 개발자 환경도 한 3 개까지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 솔루션에 대한 부분 지금 오늘 강의는 아주 간단하게 해서 저한테 실제 이런 질문이 왔었어요. 어 "웹을 만들었어. 그럼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배포해야 돼?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백업하고 어떻게 복원해야 돼?" 라고 하는 질문이 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의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웹을 만들고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내보내기가 거의 백업이죠. 그래서 지 파일로 떨궈 놓은 거니까.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필요하면 다시 어 가져오기 위해서 넣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웹에서 그렇게 해서 가져와서 넣으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약간 이제 크게 포커스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웹을 실행하기 위한 권한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웹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또 하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우리는 지금 쉐어포인트 목록을 쓰기 때문에 쉐어포인트 목록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근데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외부 사용자를 제외한. 어차피 파워 웹은 라이센스가 없으면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외부 사용자가 접근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라고 넣어버리면 우리 직원들 다가 해당되겠죠. 근데 그 사람한테 읽기만 줄 거냐, 읽기 쓰기를 줄 거냐 이런 게 있고요. 또 뭐 권한에 대해서 좀 디파인하게 해서 로우 레벨로 권한을 좀 주고 싶다라고 할 수 있으세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제 블로그에 보면 또 쉐어포인트 권한에 대한 부분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주 항목 하나하나 제어하는 것까지도 제가 해놓긴 해놨는데 이건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 강좌, 그 솔루션 그 시즌 3 마지막 강좌까지 해서 시즌 3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